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나라.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나라. 팬데믹으로 세계가 멈췄을 때도 흔들렸던 나라.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예측했습니다. 2050년 이 나라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기시나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기적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7달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그때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 나라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도움 없이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196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독일 광부로 중동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금 모으기 운동,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전략가들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미국의 전략정보기업 스트래트포스트래트폴의 창립자 조지 프리드먼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100년 후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고 일본을 넘어서는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 당시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대포장이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은 CIA 출신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 군부에 자문하는 세계 최고의 전략 분석가입니다. 그의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지정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투자의 귀재진 로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30대라면 한국으로 이민 갈 것이다. 한국은 통일 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50년 한국의 GDP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국의 순위는 세계 11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은 이미 세계 13위 경제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K콘텐츠.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산업이 넘쳐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말합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어쩌면 그들도 몰랐을 겁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한국인의 회복력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9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입니다. 10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AI도, 데이터 센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셋째, 조선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중국이 싼 값으로 추격했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넷째,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전 세계에서 730만 대를 팔았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국경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방역으로 경제를 살렸고 2021년부터 폭발적인 수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21년 수출액 6,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2022년 역시 6,839억 달러로 또 최대 기록 경신.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팬데믹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입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 위기 후 IT 강국이 되었고, 코로나 후 세계 수출 강국으로 재도약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의 다음 기적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군사력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불리함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바꿨다. 무슨 말일까요? 첫째, 한국은 미국과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최신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을 갖췄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삽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수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구매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셋째, 한국형 핵잠수함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기술을 보유했고 곧 핵추진 잠수함 기술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중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한국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레버리지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9월 20일을 기억하십니까? 방탄소년단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 그때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더 글로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블랙핑크는 2023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섰습니다.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K-팝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K-뷰티, 한국 화장품은 이제 세계 표준입니다. 쿠션, 비비크림, 시트마스크. 모두 한국이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화장품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K-푸드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이제 뉴욕, 런던, 파리 어디서나 한식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 7월 국중박을 기억하십니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응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았구나. 코스피도 반응했습니다. 국중박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이제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 문화를 배우고 따라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ChatGPT, 구글 AI, 메타 AI. 모든 AI 기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GPU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HBM3 메모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이것 없이는 ChatGPT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최대 파트너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전부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세계 AI 기업들이 한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해줘요. 2024년 한국은 전 세계 GPU 공급의 핵심 허브가 되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모두가 한국 기업과 손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방산 기술, K-9 자주포, KF-21 전투기뿐 아니라 이제 한국은 드론, 레이저 무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첨단화될수록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2022년 한국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주로 로켓을 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민간 우주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30년 한국은 AI, 반도체, 배터리, 우주,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 부모 세대는 땅을 일구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우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강대국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경제력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군사력만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초강대국은 경제, 군사, 문화, 기술이 모두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을 보시오. 세계 1위 경제 대국, 1위 군사 대국,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기술 강국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은 강하지만 문화와 기술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은 이미 네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경제력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군사력 세계 6위, 방산 수출 세계 9위. 문화력 K-팝, K-드라마, K-뷰티로 세계를 사로잡음. 기술력 반도체, 배터리, AI, 우주기술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이 바로 조지 프리드먼이 본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유지합니다. 유럽과도 FTA를 맺고 있고 동남아시아와도 긴밀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지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반도체 기술 협력, 배터리 공장 유치, 방산 무기 구매. 이제 한국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050년 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그 시점. 한국은 정말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까요? 지금 흐름을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우리는 AI와 로봇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분단되어 있다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엄청난 경제 블록이 됩니다. 세계가 불안정하다고요? 그럴수록 안정적이고 기술력 높은 한국이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여러 번 뒤집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뒤집을 차례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0년 후 이 나라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열광하고 한국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작동하지 않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달리지 못하고 한국 무기를 세계가 사가는 나라가 될 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독일 광산에서, 중동 사막에서, 공장에서, 논밭에서 땀 흘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기반 위에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IT, 인터넷, 자동차, 조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들은 AI로, 우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일 것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가능을 뒤집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 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이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세계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우리 부모님이 피땀으로 일군 땅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불가능을 뒤집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자부심입니다.